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을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예상문제풀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번 문제죠. 영도시 일기압 조건에서 탄화수소 화합물이에요. 그죠? 완전연소 조성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 공기의 조성비는 질소 79% 원래 그랬죠. 그죠? 자, 이게 간부기출에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막 이제 뭐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학생들이 타사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봤거든요.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집을 제가 봤는데 이거 너무 어렵더라. 여러분들 문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공부를 할 때 너무 난이도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최근 경향을 보세요. 최근 경향을 보면 학개론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평이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가 또 나가서 이제 어려워질 수는 있죠. 그럼 그 한두 문제 어려워진 문제를 위해서 뭐 그쪽에서는 뭐 기술사나 뭐 이쪽을 이제 끌어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문제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그러면 제가 걸러 드릴게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난이도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타사를 제가 풀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강사들의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내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내는 문제도 있고 법은 그나마 학생들이 비슷해요, 다. 왜냐하면 법을 가지고 내기 때문에 법을 발표한 국가에서 발표한 법제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근데 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소방이 전체적인 어떤 이제 기준점이 없어요. 학개론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또 저 책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책에서 이제 단어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 단어의 통일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나오면 그냥 간부기출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보다 이제 쉽게 나오면 뭐 최근 공채처럼 이제 나오겠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면은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이제 어차피 제가 문제를 추가적으로 계속 드리는 게 뭐 자격증 쪽에서 이제 필요한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거 너무 새로운 문제, 기술사 막 서적에서 막 정말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박사 서적이 이런 데선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방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오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타분야야, 뭐 가스나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위험물 쪽이야. 근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풀만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올 수는 있으나 너무 난이도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 수 있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수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위쪽에 뭐 간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우리 그냥 9급 이제 소방공무원 그냥 하려고 4부터 그냥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얘기했죠. 저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기출이 가장 중요하고 기출 변형한 문제 조금 이제 풀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신출 문제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신출에 대한 것들도 제가 대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드리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너무 막 어려운 문제는 굳이 저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일단 2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그런 거 못 푼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제 시험을 맞이하면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셨죠? 자,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도시 일기압 조건에서 탄화수소 화합물의 완전연소 조성식으로부터 그죠? 아까 제가 문제 읽었으니까. 자, 이 문제가 간부기출에서 나왔었던 문제죠. 그죠? 근데 제가 간부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한 거예요. 살짝. 그럼 보세요. 메테인 1몰이 완전연소하면 36g의 물이 생성이 된다. 그럼 메테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반응식이 오른쪽에 가보면 CO2와
H2O. 그죠? 이렇게 나왔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2몰이 나왔었고, 그럼 물이 실제로 얘가 1몰이 들어갔을 때 이게 몇 g이 나오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얘가 몇이에요, 여러분들? 1 곱하기 2 플러스 16. 18이네요. 18 곱하기 2 하면 몇 g? 36g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페인입니다. F죠. F. 그럼 0.5몰이 완전 연소했대요. 그죠? 그랬을 때 2.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니까 맞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산소가 이렇게 필요했었죠. 근데 이게 2분의 1이 됐으니까 이게 2분의 1이 됐으니까 얘도 2분의 1이죠. 제대로 되어 있네요. 맞죠? 자, 3번. 부테인 58g이 부테인이니까 얘겠죠. 그죠? 그럼 얘가 58. 맞죠? 분자량이 58g이죠. 얘가 완전 연소하면 오른쪽에 CO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CO2가 몇 몰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4. 그럼 얘가 44니까 4 하면 176. 그죠? 자, 에테인 1몰이 완전 연소하면 필요한 공기 중 질소량은 16.67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테인 1몰이 완전 연소했을 때 공기 몰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1몰이 완전 연소했을 때 우리가 공기 몰수 어떻게 구합니까? 산소량을 0.21로 나눠주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에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 매프 부순으로 했을 때 여기가 3.5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공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피가 나오는 거죠. 공기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공기 몰수 구해보십시오. 여기 몇이 나오는지. 얘가 16.67이 나와요. 근데 지금 공기 중에 질소량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질소량은 여기다가 0.79를 곱해야죠. 그러면 값이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한 13몰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13몰. 그래서 제가 해설에 다 넣어놨으니까 정답을 4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22번 파라핀계 탄화수소 계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의 개수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 고르는 거죠. 그죠? 그럼 다 골랐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번에 가보면 이거 맞죠? 분자량이 클수록 낮아지고 화학양론 조성비에서 가장 낮은 바라보. 분자량이 클수록 인하점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뭘로 있다가 기체죠. 그죠? 기체 상태로 있다가 점점 고체화가 된다 그랬죠. 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은 인하점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액체화되기가 힘들어지니까. 액체로 다시 변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분자량이 클수록 비점이 높아지죠. 그죠? 액체로 되기 쉽지 않아지니까 점점 딱딱하게 굳어간다. 그리고 탄화수소의 분자식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1이면 우리가 CH4라고 해가지고 메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면 에탄, 에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치? 3이면 프로판, 프로페인, 부탄, 부테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래 제가 해설 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우리 많이 풀어봤죠. 23번은. 이 문제 풀 수 있죠. 기출이니까요. 그럼 마그네슘 96g이 완전 연소하기에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그쵸, 얘를 알아야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몰비가 2대1이다 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1몰이 연소할 때 필요한 오른쪽에 갔을 때 이 산소 몰수는 0.5몰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2대1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나는 지금 이론 산소량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내가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M분의 W를 구할 수가 있는데 위에 96이 들어가고 맞습니까?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지금 24라 그랬으니까 결국 얘가 4몰이네요. 맞나요? 그럼 4몰이 들어갔을 때 산소는 2몰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얘가 결국 O2의 몰수가 되는 거고 O2의 무게를 구할 거면 M분의 W로 구해야겠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W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무게. W를 구하고 싶으니까 W의 값을 구하려면 얘가 있어야 되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6 곱하기 2에서 32가 되는 거고요.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나오더라? 64g이라는 무게값 하나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이게 많이 풀어본 문제지만 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 풀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연소의 분류로 갑니다, 이제. 자, 연소 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연소가 있고 뭐가 있었어요? 비정상연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상연소 같은 경우와 비정상연소를 봤을 때 정상연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정상연소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비정상이다 보니까. 그럼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에 대한 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요. 거기 기억번에 가보면 정상연소란 연소가 잘 일어나는 곳의 열의 발생 속도와 열의 방출 속도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 또는 다른 말로 얘네들이 서로 얘를 이루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불균형을 이뤘을 때는 우리가 비정상연소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상연소는 얘네들에 대한 균형을 얘기하는 거다. 맞죠? 그리고 비정상연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불완전 연소였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연소의 분류로 공기와의 접촉 및 혼합이 아니죠. 맞습니까? 불충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역화란 염공기 부식 등으로 인해 넓어지거나 1차 공기량이 적을 때, 그죠? 위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거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맞는 거고. 선화란 연료 분출 속도에 비해 연소 속도가 늦으면, 그죠? 연료 분출은 빨리 되는데 연소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올라간 상태에서 불이 붙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급 가스의 압력이 1차 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공급 가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급 가스량이 그냥 많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위로 뜨겠죠. 맞습니까? 미음번. 가스의 방출 속도가 크거나 공기의 이동이 너무 강하여 불꽃이 노즐에서 장착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어 꺼져버리는 현상을 리프트 오프가 아니고 블로우 오프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미음번 잘못됐고요. 니음번이 잘못된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 개념을 요즘은 하나만 안 물어봐요. 선화만 물어보는 거 아니고 역화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지. 두 번째, 물질 상태에 따른 분리에서 액체 연료의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액체는 우리가 이런 애가 있다. 증발, 분해, 분모,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액체 연료 연소에는 증발 연소가 있고 분해 연소가 있고 분모 연소가 있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증분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액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는 가열 등으로 인해 액표면에서 가연성 가스가 증발하여 연소하는 형태를 증발 연소라고 하고 대표적인 물질로는 휘발유와 아세톤이 있고, 휘발성이 적은 액체 가연물이 열분해에 의해 발생된 가스와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을 분해 연소라고 하고, 중유, 타르, 아스팔트,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세 번째, 분모 연소란 표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는 거죠. 내가 얇게 착착착착착착, 그지? 분무기로 착착착착착.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료 같은 거에서 연료 효율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 그랬어요. 연소 효율도 좋아진다 그랬어요. 결국 탔을 때 나오는 에너지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들? 좋은 거죠. 효율이 증가하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합을 좋게 하는 거죠. 최대한 낮게 해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휘발유는 원래 잘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휘발성이 높은 애들에서 보통 사용을 안 하고, 약간 휘발성이 낮고 점도가 어떤 애들? 높은 애들. 걔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중질류라고 얘기하죠. 그죠? 또한 인하점 이하에서도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연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착착착착 뿌렸을 때 그때는 공기와 혼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인하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불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연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4번. 액체 연료는 액상으로 반응한 일이 없죠. 일단 증발한 후 연료 증기가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한다. 따라서 증발 방법에 따라 증발, 분해, 분모 등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질류 연소에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3번. 액체 가연물의 연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옳지 않은 것. 자, B점은 액체 연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며 액체가 증발하게 되는 한계 온도이다.
빗점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끓기 쉽다라는 거죠. 연소되기 쉽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핵산이 펜탄보다 발화온도가 낮죠. 연소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죠? 왜냐면 얘가 더 뭐가 많아요? 탄소도 많고, 그죠? 탄소의 길이도 길고 하기 때문에. 3번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되기 쉬우며 특히 LFL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더 크다. 온도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범위 넓어지죠. 발화원의 크기가 크다, 점화원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죠. 불꽃의 크기가 클수록 연소가 되기 쉽고 일반적으로 고체 가연물이 액체 가연물보다 위험성이 큰 게 아니고 작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쉽게 기화가 된다 그랬죠. 자, 4번.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연 발화 문제가 앞쪽 챕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쪽으로 넘어왔더라고요. 네, 근데 순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이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 때 뭘 앞에 있는 게 맞지만 고체 가연물 쪽에 있는 게 맞지만 고체 가연물이 아니고 앞쪽에 이제 연소에서 우리 자연 발화 했었잖아요. 화학적 점화원에서. 근데 뒤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문제로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그럼 여기 갔을 때 분해열, 발효열, 흡착열, 중합열 찾아보십시오. 나이트로, 탭이 비료, 먼지, 그죠? 발효열 제대로 들어가 있고 흡착열에 갔을 때 석탄이 이게 산화열이죠. 자, 시아나수소 또는 사이아나수소, 산화에틸렌 요거 다 중합열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밑에 갔을 때 이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니트로라고 가끔씩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다 나이트로로 보시면 됩니다. 나이트로로. 그래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거다라고 하면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5번.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거. 옳지 않게.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내부열에는 산화, 분해, 중합, 발효, 흡착.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니은번. 방열이 불량하다라는 건 뭐예요? 방열이 불량하다라는 건 내부열의 축적이 쉽다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물질이 상온보다 조금만 높아도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20도 정도, 2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통 발화를 하죠. 대부분 자연 발화 물질이 그렇습니다. 디귿번 자연 발화 발생 조건으로는 수분이 있으며 저온 다습이 아니고 고온 다습이죠. 고온 다습. 한번 풀어보세요. 공기의 이동은 열확산을 촉진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의 경우는 열 축적이 쉽지 않죠. 그래서 자연 발화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열 축적이 쉽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어렵죠. 그럼 자연 발화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그죠? 맞습니까? 열 축적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디귿 리을을 틀린 걸로 찾아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6번. 고체 연료 연소 형태네요. 그럼 고체 연료 연소 형태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있습니까? 표분 증자, 표면, 분해, 증발, 자기.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표면 연소다라고 얘기하면은 그죠? 제일 첫 번째죠. 표면 연소. 고체 가연물의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휘발 성분이 없어 가연성 증기 증발도 없고 열분의 반응도 없기 때문에 불꽃이 없는 게 특징이죠. 연소 속도가 느리고 시간당 방출량이 적죠. 대표 물질에는 수목, 금, 코. 두 번째, 고체 가연물의 분해 연소는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을 때 열분의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을 해서 연소하는 형태다. 그죠? 연소 속도가 표면 연소보다 빠르죠. 그죠? 시간당 방출량도 많고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에서 나타나는 연소 현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 파라핀, 양초죠. 유지, 돼지기름 같은 거 가열하면 융해가 돼서 액체로 변화가 되고 지속적인 가열로 기화가 되면 증기가 되어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형태인 증발연소 형태를 갖는다. 너무 여러분들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증발까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런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바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죠. 액체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승화성 고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승화성. 자, 고체 가연물의 자기 연소는 열분에 의해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그래서 찬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 물질에 가보면 여기 얘가 잘못 들어가 있죠. 황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다. 뒤쪽에 질산에스터나 나이트로는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 이류위험물이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황. 얘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냥. 네. 가연성 고체.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황은 자기 연소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지워주십시오. 대표적인 자연발화성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냥 황은 자기 연소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자연발화성 물질의 대표적인 건 이제 황린이죠. 황린이죠. 제가 뭔가 책을 쓰다가 뭔가 머리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데. 황은 자기 연소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요 정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를 조금 정리를 전체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7번 열 가소성 수지를 모두 골라라. 자, 열 가소성 수지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애와 형태를 변하지 안 시킬 수 있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가소성과 경화성, 플라스틱 쪽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가소성에는 일반적으로 폴리자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자, 이건 조심하십시오. 폴리에스터는 폴리가 들어가 있지만 경화성이죠. 그죠? 아크릴, 자, 페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에 대한 구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2번이죠. 정답이 2번이다라는 거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8번 기체 연료 연소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체 연료 연소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확산, 예온합, 폭발. 확산, 예온합, 폭발이 있습니다. 자, 예온합 연소란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미리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소를 얘기하며, 분쟁 번호 같은 경우는 얘가 존재한다. 역화의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역화는요, 여러분들 개방된 공간에서는 열이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열 축적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폭발 가능성도 적어지죠. 근데 이 예온합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여러분들 밀폐된 공간에 그 가스가 모였을 때, 그죠? 거기에 착화가 되면 거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개방된보다는 뭐가 맞다? 밀폐된이 맞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체 연소의 종류에는 확산 연소와 예온합 연소가 있다. 위험성은 예온합 연소가 더 높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확산 연소란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하지 않고 산소의 공급을 가스 확산에 의해 주위 공기와 혼합 연소하는 걸 얘기한다. 역화 위험성 없죠. 화염의 강도는 얘네들이 얼마나 옆으로 퍼져 나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죠. 그죠? 기체 연료 연소란 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산소와 결합하여 열을 발생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기체 연료 연소 같은 경우는 이런 가스들이 산소와 결합해서 열을 발생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공급 공기와 비율이 맞으면 착화와 연소가 동시에 일어나며 가스의 유출 속도를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연소가 진행이 된다. 가스 유출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문제가 절대 짧게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들 작년 문제가 보면 짧은 문제도 되게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길지 않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절히 섞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짧은 문제도 몇 개 넣어주고,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긴 문제도 좀 넣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다 길게 만들면 안 되고, 모의고사를. 그치? 자, 9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가진 연소 형태는 그랬어요. 가스 폭발 메커니즘 중에 하나다. 기체 폭발 메커니즘 중에 하나래요. 그죠? 그럼 분쟁 번호 끝났어요. 분쟁 번호 나왔으니까 얘 뭐예요? 예온합이죠. 화염 전방의 압축, 충격, 그리고 그걸로 인해 단열 압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보세요. 승류와 난류가 또 있습니다. 예온합도.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승류 확산과 난류 확산도 있는가 하면 승류 예온합과 난류 예온합도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류 예온합 같은 경우는 폭연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난류는 폭갱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온합 연소에서 화염대는 뭐 예열대와 반응대로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예열과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가 보면 반응이 있죠. 그죠? 요게 두 개가 분리가 된대요.
예열대는 반응대에서 연소 반응에 의한 발열로 온도만 상승하는 영역이며 반응대의 연소열에 의한 전도대류 복사에 의해 화염면이 예열대로 이동을 한다. 자, 근데 얘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난류에 의해 화염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온압에 비해 연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폭갱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예온압 연소에 대한 얘기다. 예온압 연소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폭갱 가능성이 있고 폭염 가능성이 있는 것, 층류일 때와 난류일 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훈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기억번. 화염이 없는 무염연소이며 자결. 맞습니까? 무염의 자결? 맞죠? 무염의 자결. 자, 얘는 완전 연소가 아니죠. 무슨 연소예요? 그렇지. 불완전이지. 디귿번.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연소이며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연소이다. 절대 아니죠. 훈소는 산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지. 또는 우리가 이제 불충분한 상태, 산소가 불충분한 상태, 산소가 적다라고 얘기도 하고 얘가 모자라다라고 얘기하죠. 산소 분압이 낮다.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죠. 가연성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합니다. 추후의 조건만 만족하면 불꽃 요소로 전이가 가능하죠.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백드래프트라는 걸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뒤이어서 바로 이제 불꽃 연소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드래프트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옳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디귿으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11번. 기체 연료의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옳은 것은. 맞습니까? 기체 연료 또는 액체의 증기와 연소에 필요한 공기 또는 산소를 미리 혼합시킨 후 점화시켜 연소시키는 것을 예온압 연소라고 한다. 맞죠? 예온압. 니은번. 예온압 연소는 화염이 반응면에서 예열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산화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맞죠? 맞습니까? 훨씬 빠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디귿번. 층류 예온압 연소는 폭연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예온압 연소에서 화염대는 예열되는 곳과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으로 반응이 이제 분리가 된대요. 예열대는 반응대에서 연소 반응에 의해 발열로 온도만 상승하는 영역이다. 반응대의 연소열에 의한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 다음 화염이 일어났을 때 다음 예열면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난류 예온압 연소는 폭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폭갱. 난류에 의한 화염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층류 예온압 연소에 비해 연소 속도가 빠르다. 연소 시 발생하는 충격파는 반응하지 않는 혼합물을 단열 압축시켜 점화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연소되지 않은 가스의 연소까지 촉진을 시킬 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층류 쪽에 가보면 여기는 특이하게 예열대와 반응대가 분리가 된다. 여기는 그런 게 없대요. 여기는 예열이 되고 반응을 하는 요 시간이 좀 있는데 여긴 그런 게 없답니다. 정말 빠르게 그냥 진행이 된대요. 됐죠? 그럼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불이 났다라는 걸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럼 반응대에서 연소열에 의한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 앞에 있는 예열대로 또 화염이 이어간대. 그러니까 점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퍼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고 얘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빠르게 그냥 한번 빵 하고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12번 보십시오. 12번. 기체 연소 형태 중에 예온압 연소의 특징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앞에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기체 쪽이 저는 조금 찝찝해서 이번에 기체 쪽을 좀 많이 냈거든요, 문제를. 예온압 연소의 특징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가연성 기체, 가연성 가스, 지연성 기체, 산소죠. 미리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소를 하면 층류와 뭐가 있대요? 난류가 있대요. 예온압 연소는 화염이 반응면에서 예열면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점점 가속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염이 반응면에서 예열면으로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르게 여러분들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염면이 자동으로 이동한다. 온도가 급속히 상승하기 때문에 개방 공간에서는 급격한 압력 상승에 의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밀폐, 예온압은 그냥 밀폐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섞여 있기도 해야 되니까, 그죠?
예온합 연소에서 버너로부터 분출하는 혼합기는 전부 필요한 공기를 적당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소 반응이 정말 빠르게 행해지고 고온까지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네, 밑에 다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 연소 및 화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이것도 했었죠, 앞에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1번 플래시오버 현상을 지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자, 화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냉각, 배연, 이거 우리 오랜만에 보죠, 지연 방법. 원자 핵 반응에서 반응계 질량의 총합이 생성계 질량의 총합보다 증가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원자 핵이니까 조금 특이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것 꼭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소 속도랑 화염 속도의 미연소 가스의 이동 속도를 더한 값이 아니고 뺀 값이다. 그죠? 그래서 연소 속도란 연소시 화염이 미연소 혼합가스에 대해 어디로 이동하는 속도?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다. 그죠? 또는 단위 시간의 면적당 가스량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연소 속도에 대한 게 뭐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죠. 영향 요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자,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결국 연소 속도가 뭐예요? 이 가연물이 얼마나 빨리 타는지에 대한 값이잖아요. 또는 이 가연물의 양이 얼마나 열분해되게 돼서 날아가는 거니까 얘의 감소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뭐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혼합비. 네,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죠? 단순한 양도 중요할 거고요. 가스량이나 산소량은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혼합비 또는 우리가 걔를 이제 당량비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것도 영향을 준다 그랬죠. 촉매. 촉매 존재 유무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산소량이라던가 온도라던가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연소 속도에. 맞죠? 그래서 얘가 타는 속도를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연물 자체가 타는 속도를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나가는 속도 그지? 화염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속도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화염 전파 속도라고 얘기하죠. 화염 속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화염 속도는 얘 자체가 타는 속도에다가 얘가 옆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더하면 미연소 가스의 전방 이동 속도를 더하면 뭐가 나오더라? 화염 속도라는 게 나오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머릿속에 잘 해주시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소의 조건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조건과 뭐가 있대요? 에너지적인 조건이 있답니다. 그럼 물리적인 조건과 에너지 조건은 물리적인 조건은 일단 어떤 양적인 조건이고 에너지 조건은 말 그대로 에너지에 관련된 조건이다 보니까 뭐 온도라던가 또는 이제 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건인데 자, 이거를 지금 1번 문제 가보세요. 연소 이론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잖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발화지연 시간은 가연성 물질과 지연성 물질 혼합물의 온도가 상승되는 시간으로부터 화재 및 폭발이 발생될 때까지의 경과되는 시간을 얘기하며 실제 발화 전에 지체되는 시간이다. 발화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직 발화지연 시간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셨죠?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로 몇 개 넣어 놓은 거니까 자, 연료의 자연 발화 온도는 발화 지연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연 발화 온도가 높을수록 길어지는 게 아니고 짧아지죠. 이거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가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불이 있어요. 그럼 얘가 불이 있으니까 이 불에 의해서 온도가 오르겠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면 발화점이 되면 예를 들어 이 가연물에 발화점이 있대. 그럼 이 가연물의 발화점이 되면 여기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요? 불이 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가 발화점이 예를 들어 30도짜리예요. 30도짜리인데 30도에 도달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갑자기 불이 나는 게 아니거든. 절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30도가 되자마자 확 하고 불이 나는 게 아니라고. 아셨죠? 30도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온도가 조금씩 오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이 붙는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발화점에 도달하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발화까지 이루어지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연 발화 온도라는 게 이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연 발화 온도가 높다라는 건 결국 얘 온도가 지금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높을수록 여러분들 지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죠. 빨리 불이 붙죠. 빨리 불꽃을 보일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 잘 보시라고. 요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화염면의 앞에 존재하고 있는 미연소가스는 이미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연소가스의 열 팽창 때문에 전방으로 밀려간다. 화염은 이동하고 있는 미연소가스 속을 전파해서 가게 되고 발화원에서 발생한 화염이 혼합가스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을 화염전파라고 얘기한다. 화염이 전파해가는 속도를 우리는 화염속도라고 얘기하고, 자, 열 방출 속도에 대한 정의는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재 성장 및 확대를 발생시키는 가열물의 특성은 연소 속도와 열 방출 속도, 연료에서 생성 가능한 총 유효 에너지를 얘기하며, 연료로부터 열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방출되는지를 표현하는 값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열 방출 속도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가보면 2번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온도 조건에 대한 게 이제 나오죠. 그죠? 그럼 온도 조건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공부하다가 진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